오늘은 그 환관들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그 환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궁중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. 근데 환관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자연적으로 남자구실을 못하는 애도 있고, 또 후천적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인데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가지고 환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자기 스스로 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될까? 그 당시에 그 경제가 어려운데 적어도 환관이 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. 또 그뿐이 아니죠.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, 또 궁중이라고 하는 데가 그 최소한의 어떤 생활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나중에 출세를 할 수도 있다. 이렇기 때문에 환관을 자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그 환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가? 이 환관들을 보면은 그 황제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그 영역을 같이 했던, 그러니까 충성을 했던 그런 환관들이 있고, 또 국권을 농락해 가지고 나라를 아예 망쳐먹은 환관도 있고, 그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나중에 환관을 그만둔 다음에 형벌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평가가 아주 나쁜 그런 환관들도 있었다. 그래서 환관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나라 때 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조고는 진시황과 그 이대 황제 호해를 옹립을 했던 사람이죠. 이 사람은 아주 상당히 좀 권력을 많이 행사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승상을 하던 그 이사와의 사이에서 권력 다툼 끝에 이사를 요참역에 처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, 지로구이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지로구이마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. 잔인한 그 악행을 일삼던 그 조고는 결국은 진나라를 멸망케 했고, 스스로도 멸문이화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채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은 그 후한 명제 때 환관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. 나무 껍질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고기잡이 그물이라든지 마라든지 헝겊 등으로 종이를 만드는데, 그 채륜이 만들기 그 전에도 이미 종이는 나와 있었지만은 채륜이 환관으로 있으면서 감독을 해가지고 질 좋은 종이를 만들었다. 이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사기를 쓴 사마천도 있습니다. 사마천은 원래 환관은 아니었죠. 그 이릉이라는 그 친구를 변호하다가 죄를 짓고 궁형을 받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환관이 되었고 중서령이라고 하는 그 고위직 벼슬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한나라가 망할 때 그 십상시라는 게 있잖아요. 10명의 환관인데 이게 장양, 조충, 단교 이런 사람들이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한나라를 망치게 하는데 일조를 했지만, 그러나 여기서 이 환관들을 보려면 환관들의 아버지격인 조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이 조등이라는 사람이 그 안제 때 환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환제까지 5 황제를 모셨어요. 이 정치에 이 사람이 관여를 했는데 정치력이 대단했다고 그럽니다. 의견을 달리하는 정파가 다른 이런 사람들 조등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.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였느냐? 그 당시에 멀쩡한 일반 사람을 환관을 만드는데 그 조등이 전부 관여를 했다 그래요. 결국은 이 환관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 조등은 실제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조등의 그 양자가 있는데, 그 양자가 조승이라는 사람이잖아요. 조승은 조조의 아버지죠. 그러니까 조조의 할아버지가 이제 조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, 그런데
조등이 재산이 많았어요. 그래서 조승은 말할 것도 없고 조조도 어려서 경제적으로 아주 비교적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, 조승이 그 돈이 좀 꽤 있었는가 봐요. 조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디를 지났느냐면 그 도겸이 다스리는 서주를 지나는데, 도겸 생각에는 그래도 조조 아버지가 지나간다는데 뭘 잘해줘야 되지 않냐,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하를 시켜가지고 잘 좀 이렇게 모셔오라 그랬더니, 이 부하가 도적놈이 돼가지고 조 아버지를 죽이고 재물을 빼서 도망가 버렸어요. 그랬던 일도 있죠. 원소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상시를 비롯한 많은 환관들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되지만은, 조조는 자기 그 출신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가담을 하지 않았다. 근데 그 한나라 시절에 몇 사람이 죽었는가, 십상시 외에 약 2,000명의 환관이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당나라 현종 때는 고역사라는 사람이 있죠. 보통은 이제 환관들이 수염이 안 나는 건 기본이고, 목소리도 뭐 여자처럼 이렇게 하는데, 이 고역사가 좀 달랐다고 그래요. 중국 연속극 같은 걸 보면은 그 고역사라는 사람이 아주 덩치가 큽니다. 실제 덩치가 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. 힘도 좋고.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 욕망이 강해가지고, 당현종한테는 잘했지만, 이림보라는 사람하고 항상 대립을 했다고 이런 얘기예요. 이림보도 함부로 못했어요, 고역사한테는. 근데 어느 날, 술자리가 벌어졌는데, 당시에 200이 이제 궁정 시인으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맨날 술 먹으면 술 주사도 좀 있고 그래요. 그리고, 버릇없이 황제 앞에서도 다리를 뻗고 뭐 이러고, 말도 함부로 하지를 않나. 맨날 술 취해 있지를 않나. 그러니까 꼴보기 싫었겠죠. 고역사가 200을 쫓아냈어요. 그런데 그 문인들은 그 고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하던 그 고역사가 당현종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. 결국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 죽었다,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영락제 시절에 그 정화라는 환관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1307년에 운남성에서 태어났는데, 그 선조가 옛날에 몽고족이 중동을 점령을 할 때 그때 포로로 데려온 사람이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후손이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거세해가지고 환관이 됩니다. 영락제가 이 사람을 상당히 중용을 했어요. 함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다녀왔느냐, 중동, 사우디아라비아, 그리고 이태리까지 다녀왔다 그래요. 모두 37개국을 다녀오도록 했다. 몇 차례냐? 7차례나 다녀왔다고 그러죠. 그러면, 왜 그렇게 많이 다녔느냐? 사실은 교역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. 외교의 한 방법이겠지만은, 일설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. 남경을 함락을 한 후에 그 건문제를 못 찾았어요. 건문제가 정사에 보면은 타 죽은 걸로 돼 있지만은, 나중에 궁궐을 다시 보수하려고 보니까 지하 쪽으로 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건문제는 지하 쪽으로 해서 도망가지 않았느냐. 중국에서 연속극이나 이런 데는 뭐라 그랬냐면, 건문제가 도망을 한 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살았다,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. 그러나 또 다른 일설에는 뭐라 그러느냐, 건문제가 동남아 어느 나라에 도망가지 않았느냐,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정화를 여러 번 보낸 것이다,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명나라 때의 환관들이 주로 많았는데, 이 사람들 중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죠. 그 토목의변에 나오는 그 왕진이라든지 유근이라든지 또 위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악명 높은 환관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숭정제 때 왕승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
이 사람은 그 이자성의 난으로 북경이 함락될 때 그 자금성 북문의 그 신무문 쪽에 경산이라고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숭정제가 목매달아서 자결을 하고 왕성은도 같이 죽었다. 뭐 이렇게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공민왕의 목숨을 구한 그 안도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안도치는 공민왕하고 얼굴이 닮았어요. 자객들이 뭐 한 50명이 와가지고 공민왕을 죽이려고 그럴 때 공민왕은 이제 도망을 가고 안도치가 이제 골룡포를 입고서 결국은 공민왕 대신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, 또 세조의 위협을 받은 그 단종을 마지막까지 지킨 그 엄자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충신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죠. 또 연산군에게 직언을 하면서 저항을 하다가 죽은 김처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오늘은 환관의 역사, 환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